LG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6월 17일 장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이 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LG전자가 시장 반등에도 힘이 조금 약했고, 특히나 어제자 음봉으로 떨어져 버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LG전자 북미 사업부의 법적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어마무시해 보이는 악재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 이 내용이 뭐냐면요. 북미 법인 지원이 협력사랑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 리베이트를 챙긴 건으로 LG전자가 이 직원에다가 요게 전 임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여기에 FBI까지 대동이 됐다는 거예요. 뉴스적으로 이 법적 리스크 발표라서 충격일 수는 있겠지만 LG전자가 대응을 강하게 하고 있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며 결국에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LG전자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리스크 해소를 한 재료로 이걸 반등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세가 크게 반등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게 부담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이 20만 원 초반대의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매물벽이 여기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물량들도 결국에는 이 가격 이상에서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지 구간으로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LG전자 차트 흐름과 주가 대응 시나리오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시작에 앞서서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언제 반등하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LG전자에 대해서 이 매물벽들이 쌓여지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 얘네가 지켜내면서 반등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종가상으로 이 가격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지 안착을 보여줘야 되는 가격이 24만 9,100원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봉이 요런 식으로 이 자리가 확실하게 지지를 찍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여기에서 추세가 의미 있게 실어질 수가 있겠고 이 반등의 봉들을 만들어낼 때 결국 아래 하방에서 뚫어냈을 수 있는 거래량까지 동반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는 무엇이 될까? 일단 단발적으로는 뭐 시장의 영향이라던가 갑자기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어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면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폭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안착 이후에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이 30만 원대 이상 40만 원대 돌파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은 바로 이건데요. 자, 우리 젠슨항 왔다 가고 나서 이거 재료도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이거 뭐냐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냐 라고 현재 주가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결국에 큰 판을 하나 준비 중인데 이걸 뭘 하려고 하는지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젠슨항이 이번에 키워드로 뭘 던지고 갔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에 관련해가지고 키워드를 던지고 갔죠. 그러고 나서 얼마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구체안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호재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 센터에 냉각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로봇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자동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는 것도 테슬라가 하려는 것도 결국에 이 로봇 중심 자동화 공장이에요. 기업은 일단 당장의 매출과 실적이 꽂히고 그 큰 자금들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가정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먼저 구현할 수가 있느냐? 자, 바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입니다. 옴니버스는요, 여러분들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중력도 구현이 되고요. 열도 구현이 되고 냉기까지 구현이 되는 실제 현실과 거의 같은 3D 가상현실 플랫폼인데 여기서 테스트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실제 테스트 공간이 필요하죠.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네이버라는 거예요. 네이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젠슨항이 어디를 또 방문을 했습니까? 자, 네이버의 건물에다가 1784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LG가 있습니다.
LG는 뭘 하냐면요.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냉각 기술, 요거를 LG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로봇까지도 기술력이 포함이 돼가지고 실제 가동에 대해서 요렇게 한 사이클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과 SK 회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삼수 회동 중에서도 요 사이클이 가장 중점적으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슨항은 여기에서 이거 옴니버스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본인의 AI 칩셋 두뇌 이 블랙웰 칩, 차세대 칩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강력한 칩, 차세대 칩, 네이버에 지금 이 굴러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이 옴니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리고 LG전자의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로봇 기술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탑티어 위치를 차지를 하려고 지금 회동을 했다는 거고, 이걸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뭔가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부적으로든 아니면은 세력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미리 반영하는 수급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수급이 움직이고 그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면은 이와 관련된 호재가 뒤늦게 뉴스로서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도 젠슨항 방한하고 나서 빠진 거 아니잖아요.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주가를 들어 올려줬고, 그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게 되니까 미리 털어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시그널도 반드시 얘네들이 밑에서부터 바닥을 잡아서 올라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 포착되는 움직임을 누가 아는지 아세요? 그냥 냅다 올라오면서 그때 아는 분들은 또 결국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리부터 탄탄하게 준비하고 수급의 변화가 되고 기술적으로 자리에 안착이 되고 이런 것들 시세 트래킹을 해준 사람들만 결국에 가장 맥점을 발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채널에서 이게 급등이 터질 때 결국 그 시세 속에서 가장 저점 부분, 가장 맥점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포착을 하셔라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에는 이미 로봇에 대해 가지고 수년간 가전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이 상당 부분의 그 얘네들이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이버도 이미 3D 지도 데이터랑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젠슨항은 뭐예요? 본인도 로봇도 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지연이 돼버린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데이터 활용하고 그리고 이 LG의 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확실히 속도전에서 뛰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워낙에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삼자 협력 구도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는 거 없이, 그 누구도 손실 없이 서로 수혜 구간이 연결이 되면서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같이 상위 탑티어 구역군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도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북미 상에서 굉장한 회동들이 있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의 10위, 11위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전자, 네이버, 엔비디아 이들도 나란히 하기 위해서 재평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 자체가 달라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다. 특히 LG전자는 지금 해외 외신에서 S&P에서 지금 회사채 자체를 BBB 플러스로 상향을 한다는 것 자체도 평가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들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미처 이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한 재료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 결국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계속 팔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많아요. 이걸 세력도 알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올리는 겁니다. 계속 눈치 보기 하고 개인들의 물량이 괜히 엉뚱한 데서 털리거나 엉뚱한 데서 이거를 받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게 본인들이 진짜 매수를 담고 싶을 때는 계속 공포에다가 지루하게 만들어내고 본인들이 이제 팔고 싶을 때는 달콤하게 만드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리가 안착되고 나면은 기술적 패턴으로는 쌍봉까지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 정도의 가격에서도 얘네가 결국 매수 받쳐주는 힘이 약하면은 중간에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지지 구간 똑같습니다. 돌파 이후에 여기에서 지지를 또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쌍바닥보다는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내 지지 자리에서 여기서 바닥을 찍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추세는 더 시세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응집을 해가지고 폭을 좀 좁게 만들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발 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지만 다음 반등이 나올 때 완만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단기 급등 나오는 여기에서 뭐예요? 현금화하고 비중 줄어두고 눌림목에서 제대로 된 2차 반등 잡았을 때 여기서 다시 비중 실으면 어때요? 현금화 시키고 비중 실으면 여기서 평단 낮춰주게 되고 여기에서 원래만큼의 비중 가지고도 시세 상승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꼬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루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변함없이 결국 재평가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시세의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이 그래서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들 언제 올라올까?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여기 앞에 거대한 매물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상한가 찍을 것도 윗꼬리를 계속 달게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섹터가 순환매가 돌아서 이렇게 저항벽이 없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주말 동안에 조금 잠잠했잖아요. 열심히 이거를 발굴하고 있었거든요. 최초 공개로 역대급 급등 티켓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 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혜를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전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지루한 다지기 과정을 온전히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만 보시더라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이미 엄청난 상승 흐름을 한번 걷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바닥을 체크를 했는데요. 자, 먼저 조정이 한번 크게 꺾이고 나서 단기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고점을 뚫고 날아간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바닥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견뎌내고 나서 다음 추세 랠리가 길게 뽑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가가 상승한 뒤에 조정이 진행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LG전자도 바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에게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시그널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현금화하고 다시 바닥 구간에서 현금화한 만큼 비중이 줄어있고 평단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평단 낮추고 올라가는 시세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두 번 다져주는 요런 패턴이 나올 경우 1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타이밍입니다. 여기서도 시세 반등을 만들어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완만하게 이평선들 이격을 좁혀내면서 추세봉을 야금야금 굉장히 지루하게 지금 2달 넘는 시간 동안 요렇게 횡보를 하듯한 비슷한 가격대에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어때요? 요때 만들었던 요 굴곡 대비해가지고 완만하게 이렇게 끌고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찍히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LG전자에 대해서도 결국에 방향성에 대한 문제 없고 주가는 크게 급반등을 줬다가 급락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은 요렇게 헤드앤숄더가 되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어내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왼쪽 어깨 부분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느냐? 그러기에는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왼쪽 어깨를 돌파하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본캔들 이 자리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술적인 원인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음 목표로는 바로 정고점 패턴까지 그려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얼마를 확실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25만 1,000원대 가격에서 수급이 붙어주면서 지지가 유지되는 흐름, 요게 중요하게 보면 된다. 이전에도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뭘 했어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몸통으로 유지가 되는 흐름들, 우리 이거를 포착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랑 협업 기대감, 로봇 사업 확대, 전장 사업 성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모멘텀들이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발적으로 젠슨항이 왔다 끝났다 이런 테마와 이런 단순한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이 전장 사업 매출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 결국에 재평가가 붙어줄 수가 있는다. 그러면은 이게 소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정비를 거치고 반영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LG전자, 자, 여러분들 이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 블랙록이 지분 5%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시를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의 평단가가 10만 원 이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럼 얘네가 21년도에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왔던 가격들이 분명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비중을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45만 원 찍었을 때 여기서도 비중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가는 얼마다? 못해도 50만 원 이상 때는 찍혀야 된다. 왜? 이때도 팔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질 거를 블랙록이 알았다라고 했을 때도 그럼 물린 거를 처분을 하려고 지금 급하게 막 담거나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다. 목표 주가라던가 이게 결국에 굉장히 저평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최대 주주가 보유 비중을 또 소폭 늘려내는 모습을 나온 것도 이와 같은 방향성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에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대장주,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그런데 얘네의 실적 자체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실적이 없으면은 결국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살아남기에 굉장히 힘들고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 재반등을 주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추세를 뚫어내는 종목들은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보면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출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단기 순이익 이런 부분들, 단기 순이익이 중간에 잠시 줄어든 모습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가격 그 이상을 뽑아내는 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올해부터 재평가가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내년도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치까지 반영이 되려면은 당연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재평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2021년도 고점을 찍었을 때 실적 대비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월등히 우상향을 한 모습이고 여전히 저평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어떻게 요때 가격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 거의 이 가격까지 눌림목을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이다. 이거는 실적으로만 봐도 이런 계산이 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덜 지치고 제대로 챙겨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사느냐, 언제 버티느냐, 언제 비중을 늘리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로 계좌 수익률이 확실하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널 자리 포착되는 그 순간에 뜨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장중 알람 사인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흐름 타이밍들, 나는 항상 그 때를 놓쳤다, 억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은 놓치지 마시라고 문자 알람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이에요.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LG전자, LG 두 글자만 딱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알면 평생 써먹는 세력 매집주 포착법과 현재 시점에 포착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발견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은 이런 자리예요. 딱 한 가지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요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모양의 똑같은 모양의 차트 패턴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세력 매집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요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 다른 종목의 차트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려드릴게요. 자, 1번에 1차적인 매집 나오고 기간 횡보, 돌파 자리 3번 자리 나왔죠? 시세 만들고 눌림목 4번 자리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시세 한 번 더 뽑아내고 자, 로보티즈 동일합니다. 1번에 매집봉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어때요? 1년 이상의 매집 기간 주어졌죠? 그 다음에 돌파 시도 꺾이는데 여기 말고 제대로 뚫어내는 자리부터 포착해가지고 자, 요렇게 3번 자리에서 먹고 4번 자리에서 먹고 현대모백스도 자, 매집봉, 눌림목, 자, 돌파 그런 다음에 요런 식으로 시세 패턴 자, SPG도 자, 1번 매집봉 여기서도 1년 넘게 걸려버려요. 이거 안 기다리고 돌파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리 먹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 동안에 딱 정확하게 앞에서 봤던 그 패턴 형식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찍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장점이 뭐다? 이거 주봉상에서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1300%, 880%, 1030%, 440% 이렇게 1000%가 넘게 나오는 주력주를 뽑아줍니다. 이렇게까지 말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대형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수에도 강하게 추세를 받쳐주고 주가 회복을 잘하기 때문에 원래 제 갈 길을 가면서 수급 쫙 빨아당겨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도 너무나도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 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많아요. 못 찾아서 매매를 못하는 것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익이 빵 하고 절실하게 꽂히길 바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줄 세력 매집주 포착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들 이걸 선점을 해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바로 실전 적용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을 찾는 게 뭐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포착 종목 가장 먼저 매수 매도 가격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이미 꼽아져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바로 받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6개월 정도 말씀드린 대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가 딱 포착이 떠준 종목이 있거든요. 요거 매집 수급 거래량 들어오고 수상한 패턴들 다 나오고 있는 거 체크했고요. 여기 3번 돌파 자리 매수 맥점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주고 있는 지지 한차까지 딱 포착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수급의 양들 제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께 올해 최고의 수익을 신규로 또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찝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기업을 다 보고 눈에 직관적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재료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수급까지도 어마무시하게 꽂혀 있는 거를 확인을 완료를 했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급등 초입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 포착 종목명과 매수와 매도 자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최고점 자리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점을 문자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타점의 근거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